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 비춰서 상식적인 소리를 하겠습니다. 75년도에 내가 범어사에서 행자생활하고 계를 받았는데 그때 상황은 지금보다 열악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상황이 더 좋아진 것 같으네요. 이제 하기 나름인데 환경은 확실히 더 좋아진 것 같다. 근데 이제 사회 현상이 좀 더 뭐라 할까요? 지금 어떤 입장하고 굉장히 빨리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어리둥절할 수도 있는데 지금의 스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다 감안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승려생활 잘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도 형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제가 여기 이 방에서 친문 배우고 다 했는데 우리 반 학인 스님만 30명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한 60명쯤 학인 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뭐 복잡했죠. 그 당시는 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어지러운 일들도 많았어요. 여기저기 막 저 팔송에 나가서 음식도 사먹고 그런 경우도 더러더러 있었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안 했으면 훨씬 더 승려 생활하는데 또 절집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소문이 획 다 돌아요. 옛날하고 또 달라져. 엄청나게 빨리 돌아온다고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서 그런 거지. 다 이제 그렇게 이제 순환되고 돌아오고 또 그런 것들이 뭐 필요하든 안 하든 간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관행처럼 생각할란지는 몰라도 중로를 타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또 사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77년도에 우리가 여기서 학인들 입장에서 선서화전을 아마 전국에서 몇 번째인지는 몰라도 77년도에 선서화전 해가지고 장학기금 마련한다고 지금도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많이 마련했어요. 그때 저 팔성에 땅값이 한 2,000원, 3,000원 할 때입니다. 한 평에. 그때 이제 얼마를 모았냐면 2천만 원을 모았으니까 다 쓰고 남는 경비가 2천만 원 됐으니까 그걸 땅을 제법 5,000원짜리 사가지고 묶어놓자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됐으면 몇 명은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어요. 우리 부주의 스님은 착한 사업하자고 그렇게 얘기되었을 정도로 그 학인들의 어떤 입장들이 활발했고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성가대학교를 만드는데 그 뭐 결정적인 역할들을 다 했다고 이제 보고 있죠. 같이 이제 진행하면서. 근데 저는 뭐 평범하게 앞에 나서서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뒤에 축 처진 것도 아니고 나이도 뭐 중간쯤 조금 밑에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늘 그냥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선방 다니고 때에 당해서 노스님 모시고 살 적에만 하더라도 85년도까지 제가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자 하는데 84년도 일본 가자 할 적엔 도반들이 제가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85년도 돼서 일본 가자 할 적에 그 당시 일본 가는 돈이 한 100만 원쯤 한 일주일 가는데 들었는데 50만 원을 내가 누구한테 빌려갖고 일본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일본 갈 적에 쭈꾸바 박람회라고 하여튼 뭐 박람회를 구경 갔는데 그때 제가 좀 승려생활하는 어떤 입장이 바뀌는 전기를 거기서 마련했다. 어째서 그렇게 됐느냐. 이제 갔는데 아침에 들어가서 그냥 하루 종도록 자유로운 어떤 시간을 가져라 이랬어요. 그날은.
박람회를 목적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여행을. 그냥 일본이라 하는 나라가 우리 옆에 있으니까 호기심 따라서 그냥 갔어요. 가는 어떤 일정 중에 박람회 참관이 있어서 들어간 것 뿐인데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 스님네들이 줄 서는 걸 싫어해가지고 줄만 있을 때는 막 기다리려고도 안 하고 간단한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보다가 뭐 바이킹도 타고 청룡열차도 타고 막 이런 것을 즐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건 안 타고 1시간, 2시간짜리 줄을 섰어요.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릴까? 줄 서는 문화를 우리는 막 익숙하게 막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줄 서는데 혼자서 딴 스님들하고는 별개로 내가 늘 대중생활할 적엔 따로 논 적은 없는데 같이 함께하고 그런 입장인데 그날 따라서 이상하게 저 혼자서 줄을 섰어요. 1시간 반쯤 섰는데 그 어떤 그 간에 들어가니까 열차를 딱 태우더라고. 1분 30초 열차를 타는데 천장에서 스타워스가 막 벌어져요. 열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쑥 지나가면 끝이지. 아, 그게 희한하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85년도 기억으로는 엄청난 이제 정신적 쇼크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기다렸어요. 2시간을 기다렸죠. 기다려갖고 가니까 동그란 데인데 탁 들어가니까 뭐가 판이 움직이더라고요. 아래가 뺑 돌면서 전체 우주를 영사기가 16대가 돌아가면서 섞이지도 않고 이제 하늘의 별자리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입장들을 연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세상이 바뀌는구나. 여태까지 텔레비에서도 못 봤고 내 스스로도 상상 속에서는 조금은 짐작을 했어도 실제로 이렇게 딱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앞으로 미래 사회라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집안도 변화가 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87년도에 토굴 생활을 시작했어요. 한 1년간 혼자서 밥해 먹지는 않았어요. 난 또 그때도 여유가 있었는지 공양주가 옆에 한 사람 따라 붙어가지고 늘 해주고 뭐 이런 어떤 토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혼자 공부만 했지. 그냥 공부했다고 해서 무슨 책을 많이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보내면서 머리를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88년도 돼서 우리 노스님 찾아뵙고 내가 저기 내오남에 사시는 능자 가짜 노스님을 10년을 시봉을 했는데 2번을 이제 나갔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모신 횟수는 한 8년 가까이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3번째 들어가서 모시면서 노스님한테 허락을 받고 독단하고 독립하고는 달라요. 독단으로 하는 것은 지멋대로 하는 거고 독립을 하는 것은 허락을 구하고 믿음 하에 그래 한번 해봐라 하는 어떤 허락이 있고 난 뒤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거짓말다 우리는 보면은 의논을 많이 안 해요. 스스로 고민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뒤에 의논하지 미리 의논하고 뭐 일을 결정하는 경우가 잘 없을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결정을 했어요. 노스님한테 찾아가서 제 그때 나이가 36살 때인데 독립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늦었지. 했으면 벌써 빨리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포기당을 내도 되겠습니까? 저 부산역 앞에 한 100평짜리 내라. 근데 뭐 100평짜리 낼 돈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노스님 모시고 산 지가 한 10년 다 됐으니까 이제 89년도 10월 달에 내가 포기당을 냈는데 몇몇 아는 신도들한테 손을 벌렸지.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려가지고 온천장에다가 포기당을 내고 1년 6개월간 그때는 뭐 40 넘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실패를 해도 요때 해봐야지 잘 될란지 안 될란지 미지수고
포기당이라 하는 혼자도 모르고 살았는데 오히려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 은사스님이 저를 주고 뭐를 네가 맡아서 알아서 해라 하는데도 내가 그걸 부정한 건 아니고 양해를 구하고 포기당을 내니까 우리 은사스님이 4년 동안 포기당 한 번도 안 왔어요. 이제 괘씸죄 걸린 거지. 막판에 이제 제가 포기당 다 정리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우리 은사스님한테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은사스님이 저 안국사라고 동의대학교 안에 있는 저를 내 앞으로 등기 다 해주더라고. 니는 등기 안 해주면 안 올 사람이니까 내가 미리 너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겠다. 내가 그랬지. 공이 없는데 준다고 들어가서 될 일이 뭐냐. 난 스님한테 해드린 게 없습니다. 그냥 들어갈 그런 입장도 아니고 난 지금 포기당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하랍니다 했더니 그래도 나는 내가 인연이 다 해서 진산 들어갈 모양이니까 누굴 주겠냐. 팔 수도 없고 주문은 네가 해야 되는데 이런 말에 이제 내가 그럼 절을 하겠습니다 하고 절을 들어갔는데 포기당할 때 비해서 10배 쉽더라고요. 일이 그만큼 포기당이 열악하고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고 이게 뭐가 운영이 아주 잘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근데 운영을 잘하는 그 초점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잘 돼가 있으면은 사는 데는 걱정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멋대로 가가지고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면 되겠다. 이거는 열이면 열, 거짓말이나 실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포교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선패가 조성되지 않겠나. 그래서 1년 6개월간 고전하다가 문 안 닫은 게 다행이었어요. 근데 나는 내 나름대로 선을 가지고 한번 포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남들은 시도도 안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시도를 했어요. 연불도 내가 잘 못하지. 그렇다고 법문 해본 적도 없지. 늘 그냥 노스님 모시고 법문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한번 노스님이 법문 시키더라고. 근데 이제 법문 시키는 것보다도 공지사항 얘기하는 소리를 딱 듣고 나를 부르더만 귀를 탁 꺾더라고요. 너 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냐? 말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유, 좀 못해도 잘한다 하면은 귀가 살아서 할진데 이걸 탁 꺾어버리니까 법문해라 이렇게 기회를 줘도 아이고 저는 안 하랍니다. 그럼 알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할 수가 있나? 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어른들이 그런 어떤 입장들을 잘 감안을 해서 못하든 잘하든 기회를 줘서 감싸고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기회를 많이 이제 한 몇 년씩 흘려보내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 물론 그것도 인연이라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했고, 또 포기당에 들어갔을 적에 무비스 큰 스님이 엄청나게 이제 한 1년쯤 지나서부터 도와줬어요. 하여튼 강의를 한 달에 한 2차례씩 했는가. 처음에는 한 차례씩 하다가 나중엔 당신 하는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 와서 강의 듣고 또 여러 가지 입장 정리를 많이 했어요. 그때 어려울 적에 보시도 많이 못 드리고 스님한테는 신세를 많이 졌지. 그 4년간 계속 와서 그런 거 저런 거 앞뒤를 안 가리시더라고. 그냥 잘 되게끔 해주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많이 있지. 근데 나는 내가 시건방이 많이 넘친 사람이라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내가 생각해도 내 마음속으로는 뻣뻣한 것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남들이 볼 적에는 조금 건방기가 있어 보였는지 어쨌는지 조금 그렇게 가까이 상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가 봐요. 이제 그것은 나는 모르지. 그런 어떤 입장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조금 감지는 한 것이 한참 지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바꾸기 시작했는데
아, 이렇게 굳어지다가는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화심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본인은 그걸 스스로 잘 모르는 겁니다. 누가 지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4년 끝나고 이제 절로 들어가서 이제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의 일단에는 85년도에 축구바 박람회를 하고 87년도에 이제 뭐 홍콩을 거쳐서 백두산에 한번 첫 여행을 지금 부주심하고 같이 갔어요. 그때 이제 부주심이 개운사 주지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그게 일칙주지했지. 87년도에 그 안암동에 있는 개운사 주지를 했으니까. 그때 아마 성가대학교 이미 만들어가지고 다 운영할 때니까 그 주체의 어떤 입장에서 그런 어떤 그 선두주자니까 앞장서서 그렇게 해야 될 모습을 지녔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우리도 가서 보니까, 그러면서 중국을 지금 한 60번 이상, 몇 번 왔는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선종사찰 순례를 그냥 관광으로 놀러 가기보다는 선종사찰 순례를 아마 그렇게 6, 70회 시제하고 갔습니다. 일본에도 한 30차례 가고 동남아도 한 20번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내가 배웠던 것을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감도 잡아야 되니까 그냥 말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돈 드는 걸 아까워 생각하지 않고 혼자는 안 갔어요. 늘 도반 스님네들 같이 모시고 가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선공부는 지금 조실 스님한테 많은 어떤 소득을 얻었고, 또 어떤 법문하고 전반적인 어떤 모양 쓰는 것은 내원안에 있는 윤가 큰 스님께 이제 많이 의지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사찰 살림 살고 뭐 어쩌고 하는 모습, 우리 은사 스님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잘 나간다고 얘기되어질 정도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흉내 내려다가 그렇게 됐다 하면 나도 지금은 이 자리에 못 있었을지 모릅니다.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싹 바꿨기 때문에 늘 우리 은사 스님이 신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도 집에도 찾아가고 신도도 만나고. 근데 그렇게 했다 하면 난 지금 망했죠. 근데 이제 그 말을 거부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안 들었어요. 뭐 체질적으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고 느낌은 가졌는데, 그렇게 했다 하면 참 혼날 뻔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1대1로 만나면 안 됩니다. 이제 많은 어떤 입장들을 놓고 법회를 중심으로 만나는 것은 편안한데 1대1로 만나니까 이 소임사는 어떤 입장에서 보니까 이 보살들 상대는 만만치가 않아요. 별소리가 다 나니까. 그냥 소리가 나면은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한 달이 건너뛰면은 딴 말로 둔갑을 해요. 그러려면 그걸 변명도 못하고 고스란히 다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승려들이 혼자 살아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누가 보호를 할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지. 아무도 보호할 사람 없다고. 그런 어떤 입장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내 나름대로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립을 했어요. 근데 선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신도들이 모여들었고, 그 모인 신도들이 이익을 나눠 가지게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신도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로 불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올해 내가 그 족발 등을 서울, 부산 다 킨 것을 합쳐보니까 45,000 등을 켰어요. 이게 뭐 범사 등 킨 건 아무것도 아니지. 어떤 면에서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뭐 비밀 없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어떤 케이스입니다. 공개 살림을 진작부터 했어요. 뭐 살림 공개를 이미 다 이제 전체 신도들한테 해놓은 것은 아니고 일부 간부들이나 이제 알게끔 몇 명만 알아도 아는 겁니다. 그게 다 알릴 건 없어요. 다 알리면은 또 엉뚱한 일들이 또 벌어져요. 거기서 그러니까 꼭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알아놓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터져도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해라 해도 그게 되는데 그런 어떤 일련의 일들을 조치해 놓지 않으면은 네 일들이나 해라 하면 누가 그런 말을 대신해 줄 사람이 있나? 꽁꽁 묶입니다. 스님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참 이게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포교당을 하면서 주인이 많더라고. 서로 주도권 싸움 해갖고 자기네들이 앞장서갖고 나는 그때는 몰랐지. 왜냐하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저를 위해서 애써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주인이지. 내가 뭐 찬밥도 뭐 가리게 생겼나. 신도들 많이 와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포교당이 안 무너지고 잘 커서 정상적으로 움직여 가면은 된다 하는 사고만 가지지.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어저께 신문에 중앙일보 보면은 그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를 쳐서 시잣대로 보라고 했는데 1등을 해본 사람만이 1등을 합니다. 그게 세계 최고에 올라가본 사람이 세계 최고의 어떤 분위기를 알고 대처를 해요. 근데 그렇게 안 돼본 사람들은 늘 경쟁 관계에서 거기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어떤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기분을 모른다고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아래 차원과 위의 차원의 그 단계가 한 고비가 넘을 때마다 변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눈이 커집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대처하는 능력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맥만 짚어도 이게 돌아가게끔 그런 어떤 입장들이 대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선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시켜서 수행을 내가 한 250여 차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 한 번 올 때마다 100명까지는 평균 안 잡아도 한 80명은 평균 잡아도 2만 명 이상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남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한 3천여 명 이상 그래도 딴 데 안 가고 늘 와서 안보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어떤 큰 효과를 본 건 사실인데 그런 어떤 입장들을 받아들일 적에 첫 번째 이제 신도들한테 내가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수행을 바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들어오는 거니까 아는 사람도 들어오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종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어디 있는지 그 까닭을 알고 종교를 믿을 적에 변화가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늘 광신맹신해서 이 정신적 우상이나 물질적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버무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시간 보내는 것이 그게 좋은 거냐. 늘 기복신앙이나 하고 넉넉한 일을 하고 부처님은 그런 게 아니다. 무지, 그 무명을 지혜로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한테 길을 열어주신 거인데 그 길을 이제 수행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거고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느냐 따라서 결과를 앞당기냐 그렇지 못하냐 그런 거고 내가 또 그런 수행을 한다 해서 그런 수행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도방이나 선지식이 없이 수행이 가능할 것 같으냐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역사는 15만 년 전이든 20만 년 전이든 이 지구는 45억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얘기도 하는데 인류의 역사는 지구 역사에 비하면 일천한 거고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인류가 처음부터 세상에 등장해서 네 발로 기었는지 두 발로 섰는지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문명의 얘기를 언제 사용했는지 그거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입장도 아니고 그러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했는데 개개인의 삶이 시족국가, 부족국가, 도시국가를 형성하면서 지금의 연합국가 형태를 띠게 됐고 변화가 극심하게 온 건데 그러면서 종교가 만들어진 시점이 3000년도 안 된다. 불교 2600년 됐고 기독교 2000년 됐고 마음메트교 1400년 됐어요. 그런 종교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삶의 질을 변화시켰다고. 종교 이전의 삶과 종교 이후의 삶의 질이 달라진 겁니다. 종교 이전에는 주술적이고 신화적이고 자연숭배적이고 유사종교 형태를 띤 제사장적인 어떤 입장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은 아니지만 종교화되는 어떤 과정을 이제 인류가 진화하듯이 거쳐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못하는 언어를 쓰고 문자를 사용하기 전에 인류는 환경의 동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부족국가, 시족국가, 도시국가 뭐 이렇게 이루면서 사회적 동물로 화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변화가 오면서 정치적 동물이 됐고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올란지 우리 스스로도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계속 진화하고 진보한다고요. 이제 어떤 입장으로 갈란지는 모르지.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일을 사는 우리 후손들은 어떤 모양을 지닐란지 아무도 짐작 못해요. 아날로그가 끝나고 디지털로 오리라고는 생각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50년 전, 100년 전에는. 근데 인류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다. 진화는 늦게 진행되겠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종교를 믿고 의지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미래를 이제 준비하는 대안으로서 제시된 어떤 입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런 준비를 참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준비를 지금 이런 시기에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밑바탕이 돼야지 어디 나가서든지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삶이 허망하다고요. 늘 그런 거니까. 그래서 내가 중앙성가대학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포교하지만 타종교인들이나 무종교인들을 포교하지 못하면 포교라고 얘기하지 마라. 꼬시락이 지살 뜯어먹기 식으로 불교인들을 수준 높여주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왔다 갔다 거기서 그 나물에 교밥인데 그거 갖고 시시콜콜하니 시비하고 따져놓고 할 거 없다. 진짜 종교를 안 믿고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불교인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불교는 그런 충분한 어떤 자격이 또 그 안에 내용이 준비되고 부여되어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불교가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지닌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만 하면 뭐 할 거냐.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증명, 뒷받침이 되어질 수 있는 가치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깨어나야지 믿으라 말으라 안 해도 스스로 믿는 거지.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세월 가면은 골동품으로 전락될란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쓸란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될 것 같다. 나는 뭐 내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인류가 만들어낸 정신적 가치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고 얘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종교인데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 얼마 안 됐다고 했어요. 그 인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종교입니다. 그전에는 늘 그랬어요. 100년, 200년 전의 삶을 보라고
지금처럼 빨리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뭐 400~500명씩 되는 사람들을 호봉에다가 태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겠어. 지 혼자 날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은 지 혼자 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그런 어떤 참 딱 생각만 하면은 이루어되는 모든 것들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불교를 알려가지고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하겠느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런 입장이 안 되면은 불교 안에서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우리 찌리 믿고 안 해야 돼. 누구를 믿게 할 거요? 안 까먹고 있는 것을 남한테 베풀어 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이거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살아가는 거 말이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다 누구든지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면서 변화하고 뭔가 남을 삶의 질을 바꾸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지. 근데 그것도 내 수행이 안 되면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제 신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왔다. 우리 참 선배들이. 그것이 이제 종교학이고, 그걸 구현한 것이 종교 사상이고, 그걸 정밀하게 쪼개놓은 것이 종교 이념인데, 종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사회사상, 사회이념, 그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뭐 어떤 일반적 가치를 형성하고 상식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사상이나 이념은 배우고 이해는 해도 거기 머물거나 물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역사는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흘러갑니다. 끌고 가질 않아요. 도태되든 말든 상관없죠. 그러면서 이제 일반 윤리도 있지만 종교 윤리 개념이 다시 이제 세상에 등장하면서 어떤 삶의 질을 바꾸는 계기를 열어놨다고요. 그또 종교 의식, 종교 교육, 종교 사업,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종교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인데, 어떤 수단이 가장 바르고 빠르고 쉽게 진리를 눈뜨게 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가르침이냐. 우리는 이제 부처의 가르침이다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골수를 빼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고, 이제 그런 어떤 후기 수행법 가운데 선이라 하는 가르침이 등장하면서 우리 수행의 어떤 입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건 사실이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 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경기에 맞춰서 수행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해문서부터 연불문, 원도문 할 것 없이 경전문으로 들어가는 어떤 입장까지 다 한꺼번에 소화를 못하더라도 그런 어떤 일련의 일들을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다 갖춰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근기 맞춰서 시설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내고 물러서지 않게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하는 그 삶의 가치를 참 나누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인 시절로 있을 적에 가장 힘들어도 보람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때가 있나. 그건 자기 하는 나름입니다. 그런 준비를 지금 차곡차곡 해놓으면 나중에 좀 오히려 일하기가 쉬워집니다. 제 경우는 그래요.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면 물론 또 같이 어울려서 추억도 만들고 미래를 설계하고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은 말 안 해도 이미 하고 있는 건데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입장을 가진 분들이 한 방에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서 이제 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쁘다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어떤 이제 정신적 차원의 어떤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 어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종교, 학, 사상, 이념, 윤리 이 가운데 네 정신적 위치가 어디 있고
어느 방향으로 너를 이끌어 가야지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거 알고 길을 가느냐, 길도 모르고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정신 차리라 하는 말이 그런 말이다. 옆으로 가는지 뒤로 처지는지 앞으로는 향상은 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입장들을 나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주변에서 하고 있으니까 서로 참 비춰가면서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이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열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신적인 축과 물질적인 축이 기차의 내일과 같이 평행선을 긋고 가면은 그런 대로 발전지향적인 어떤 입장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지그재그로 깔린다든지 한참 벌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하여튼 앞서가는 분들이 우선 조심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질서가 물질 세계의 어떤 입장을 근본으로 해왔기 때문에 물론 정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윤리 가치관을 중심으로 사회가 형성됐고, 그렇지만 이제 빼어난 분들이 나와서 정신 세계의 또 다른 모습, 그런 질서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알려줌으로써 이 변화가 심각하게 온 겁니다. 삶의 질이 바꾸게 됐고, 이제 그런 변화되는 삶의 중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제시했고, 그런 제시된 어떤 입장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계기로 어떤 입장을 열어서 세상에 보여줬는지, 지금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어떤 것을 연구해서 함께 이제 나눠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할 적에 이제 승려가 존중받고 대접받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지나깨나 하냐. 알고 보면 나도 마찬가지죠. 사회 나가서 경쟁하는 걸로 치면은 몇 등 될는지 알 수 없어요. 아주 빼어난 어떤 입장이 돼서 입시전적인 어떤 모습으로 거듭났다 하면은 우러러보고 존중하고, 아이고 저건 진양된 거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런 입장이 아니면은 평범한 거니까 그냥 묻어서 지나간다고요. 특별한 것은 없으니까. 근데 특별한 어떤 입장을 내가 만들려고 해서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 사람을 잘 만났다, 그런 입장에서 복이 많은 것 같다. 주변의 도반들도 참 좋은 어떤 인연들을 만났지만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선지식이라고 할까, 그런 스승들이 오늘 우리 나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입장들을 쭉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가 그걸 다 흡수할 수 있는 입장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노스님만 하더라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 내가 보니까 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다. 아주 처음부터 무시를 깡그리 해가지고 저를 정신 못 차리게 하더라고. 할 말 있나. 81년도 만났는데 그 전에 만났지만 제가 모시고 살기를 81년도부터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모시고 살다가 저한테 얘기가 뭐라 하냐면은, 너 사회 학문 얼마나 했냐, 이런 거 묻더라고요. 대답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싹 따지고 던지고, 내가 책을 사다 줄 테니까 배워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은, 대학에서도 그거 가르친다고 그래요.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을. 윤리, 논리, 심리를 한 덩어리로 꿰게끔 네가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나중에는 심층심리도 공부해야 되고, 또 윤리도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쓴 윤리관이 있고,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 쓴 윤리관도 있다. 그런 양쪽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 어디에 치우치거나 빠져서는 안 된다.
그걸 객관화해서 비춰보고 그냥 학문적으로 습득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사회 사상사부터 배워라. 그것은 사회 사상을 배우면 안 되고 사상사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 사상사, 뭐 정치 사상사, 문화 사상사, 종교 사상사 하는 사상사를 대충이라도 주막 한 단이라도 흩어놓으면은 역사를 배우게 된다. 그러면서 과거서부터 흘러내려온 어떤 흐름을 숙지하게 되면서 미래가 보여주는 거다. 그게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다. 그런 어떤 기초를 닦아놓지 않으면 대화하기도 어렵다. 말이 뺐다가고 말이야. 횡설수설하고.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을 어떻게 리드할래? 니도 그 이상의 공부를 해놔야지. 그런 가치관 이상의 어떤 입장을 같이 이제 섞어서 얘기해도 다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교류가 오래 가는 거지. 안 그러면 깔본다. 중이 깔보임 당해서 해야 되겠나? 부처님 가르침만 배워도 깔보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기반 바탕 하에 정신적인 가치를 올곧게 딱 세워놓으면은 그것이 니한테 큰 양식 자양분이 될 거니까 그런 가능성을 배워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독선생을 대서라도 네가 공부한 어떤 입장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일단 해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말들은 다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대충 어디 누구 일부러 네가 강의 들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면 거기 가서 잠시 잠깐이라도 들어보면은 대충 막 이해되어지는 어떤 입장들이 있을 거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크면서 자랐기 때문에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끼죠. 말이라도 실제로 내가 가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내 입장이니까 난 게으른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해줬어도 많이 못 갔어요. 그냥 뭐 책만 진딱 사다 놓고 보는 동 마는 동 그냥 시간 보내기 때문에 몰라. 그걸 다 볼 수 있는 용량이 그 하드디스크가 그렇지도 못해. 그러니까 막 하드웨어도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준비해 놨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라도 하고 살게 된 까닭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노스님이 나한테 얘기가 거짓말 치지 마라. 무조건 거짓말 치지 말았겠어요. 저한테. 딴 거 저런 거 다 하지 말고 거짓말 치지 마라. 백사장이 혓바닥을 받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짓말 쳐서는 안 된다. 그냥 진실되게 살아라. 잘 되면 잘 되고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을 나한테 이제 많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천성도 우리도 뭐 거짓말 치려고 잘 안 하니까 있는 대로 뭐 그냥 살지 뭐 그냥 특별한 것도 없는데 거짓말 칠 거 뭐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다 되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신도들한테는 종교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지 마라.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런 입장으로 변화해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한 노력을 부지런히 해라. 다 똑같은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인연따라 또 틀리다. 그 또 너무 높은 수준의 어떤 입장을 만나도 곤란할 수가 있다. 단계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한꺼번에 건너뛰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수준이 다 다른데 그걸 누가 가르마 타주겠냐. 내 스스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다고 해서 그 뜻대로 다 되겠나. 잘못하면 자기 발등 찍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 누구한테든지 똑같은 어떤 입장이 적용될 수는 없다. 각자가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금강경이 부처님이 가르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금강경 초등학교 수준으로 10,000번 읽는 거하고 중학교 수준으로 100번 읽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10,000번 읽는 것은 그만큼 상만 늘어나지 제대로 된 뜻을 소화하기 힘들 겁니다. 그럼 올바른 안목을 가진 사람을 참 만나서
제대로 된 어떤 가치를 전해받아야지 내일이 달라지는 건데, 그런 입장이 안 되면은 맨날 자기 입장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끝난다. 그런 입장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45분 지나갔네. 나는 보통 강의를 45분 단위로 해요. 이제 많이 해봐야 50분. 텔레비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문하는 것도 아나운서 뉴스 시간에 뉴스 앵커가 얘기하는 말 속도 따라서 법문도 해야 된다. 법문이 느릿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들어요. 늘 거기에 훈련이 됐다고요. 이 사람들이 뉴스는 다 듣거든. 땡 하면 뉴스. 그럼 그 속도가 이 몸에 이겨 있다고요. 그 뜻 속의 뜻을 소화하기는 어려울란지는 몰라도 소리 듣는 어떤 입장은 거기에 맞춰져가 있다고. 그게 이제 훈련을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걸 듣고 보다 보니까 훈련되는 거지. 내가 배우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익어지는 거지. 늘 그걸 들고 보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맞춰야 된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좀 말을 빨리 해요. 그러니까 누가 요번에 진산지 갈 적이라든지 뭐 할 적에 저한테 스님 말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속도를 조금 줄여서 얘기하시면은 딱 좋겠습니다. 주문을 하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뭐 잘 됐을런지 안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 조금 늦추려고 하더라도 속도가 빨라지는데 어떡할 거야. 그건 타고난 천성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왜냐, 이미지 훈련을 했으니까. 실질적인 것은 실전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이미지는 늘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듣는 사람 표정 보고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 변화는 내가 느끼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제 한 번씩 묻죠. 내 말이 좀 빨랐냐? 그럼 듣기 괜찮았냐?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이미지지. 제가 나름대로 자꾸 그런 식으로 저를 이제 통제를 한 거죠. 제어를 해야지 더 나가지도 않고 더 뒤로 쳐지지도 않고 이런 입장이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말소리가 어눌해지기도 하고 컨디션 따라서 처지기도 할란지 몰라요. 이제 그런 입장들을 대비해가지고 늘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수행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뭔가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언제 어디서든지 뭐 칼 뽑으면은 쓸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돼야지. 뽑았는데 녹이 쓸었다든지 뭐 이상하게 변질 때가 있다 하면은 그동안에 뭐 했냐 이러는 거니까 그냥 참 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만 늘 그런 식으로 저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만 나면은 마음 비웠어요. 다 내려놓고 텔레비 다 틀어놓고, 텔레비는 지멋대로 틀어서 돌아가고 나는 나대로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끄러운 속에서 공부했다 할까? 그것도 없이 다 꺼놓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면 자꾸 조니까 켜놓고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졸다가도 툭 보면 켜져가 있고, 그러면 또 끄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많이 주고받았다 할까? 이제 조금 이제 남들보다 덜 자도